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지수 얘기보다 실적 얘기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아마존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봐도 이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그 주당 순이익이 10.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38달러였는데 이걸 실제로 장혜진 앵커가 조금 전에 숫자를 나눠보니까 7배나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실적을 기록을 했죠. 아무리 팬데믹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덕분에 아마존의 시간의 거래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파벳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파벳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8달러였었는데 실제 주당 순이익은 10.13달러를 기록해서 좋은 수치를 기록했고 페이스북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자, 페이스북 EPS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가 1.39달러였다면 실제 결과는 1.8달러를 기록했고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이 11%나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페이스북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이 애플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조금 전에 애플도 나왔다고 하니까 애플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바로 연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까지 이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수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잠시 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실적 나왔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도 일단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예상치가 2.02달러. 실제 주당 순이익은 2.58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지금 발표되는 이런 실적보다도 또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주가는 일단 좀 혼재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국채 금리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최악의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32.9%라는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도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40만 명을 넘어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조금 전 나왔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벨 나옵니다. 미국 시장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애플과 관련해서 장혜진 앵커가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이 실적 발표와 함께 4대1로 주식을 분할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애플이 이 주식을 4대1로 announces 4-for-1 stock split 주식을 분할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주가가 더 낮아져서 앞으로 이 투자자들이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액면 분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이 가이던스의 발표 이런 것들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지 시간 30일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73년 만에 사상 최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해줬죠. 먼저 미국 경제 2분기 성장률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사상 최악의 침체기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사상 최악의 낙폭입니다.
소비와 투자, 수출과 수입 등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노동부에서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를 했는데요. 143만 4천 명으로 전주 대비 12,000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시장 예상보다는 적은 수준이었지만 2주 연속 증가하면서 고용 회복도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은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 발표를 했죠. 장중에는 대형 기술주들 이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실적을 대거 발표한다는 점에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P&G와 UPS 등은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고요.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IT 공룡들의 실적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아마존이 깜짝 정도가 아니니 어안이 벙벙해지는 정도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의 7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다만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대비 매출은 감소했다라는 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실적을 내놓은 애플도 후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대1로 주식을 분할해서 액면 분할을 하겠다. 오는 8월 30일부터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0.8% 넘게 빠지면서 26,300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실까요? 0.4% 이날은 나스닥 지수만이 홀로 올라줬는데요. 1,58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0.4% 가까이 빠지면서 3,24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이날 장을 마쳤는데요.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전해줬습니다.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 정리하기 전에 이제 애플이 액면 분할 4분의 1로 하게 된다면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약 $400 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당 $100 정도로 이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액면 분할 자체가 그 주식 수가 좀 늘어나는 그러니까 주식 수 자체가 그냥 분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긍정적이라고 앞으로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덕분에 애플의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5%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실적 발표 이후에 6.9%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존은 4.8%, 다만 알파벳은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한 채 지금 현재 시간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지난 밤 사이 국제 유가가 좀 내렸습니다.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것으로 발표가 됐죠. 32.9%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 부진 이런 것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 WTI 가격은 장중 한때 $40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40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2.28% 내리면서 $40.3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소폭 내렸는데요.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의 상승세를 시현한 이후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0.36% 내리면서 1,946.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이 지수는 바로 금리였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55%를 장중에 밑돌기도 했었는데요. 이 성장률이 부진하다 보니까 금리가 크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크게 내리자 미국의 금융주들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난 3월 이래유 처음으로 이제 0.55%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 건데 그만큼 10년물 국채 금리 지속적으로 하락 요인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지속적인 약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0.53% 지난 밤에도 내리면서 92.96에 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 발표된 가장 큰 경제 지표였죠. 이 미국의 2분기 경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면서 73년 만에 최악, 이 지표를 집계한 이래 가장 최악의 기록을 내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대 수준의 이런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2분기에는 소비와 기업 투자 등이 모두 추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34.6%나 급감을 했는데요. 지난 1분기에 7% 가깝게 줄어든 데 이어서 낙폭이 더욱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장률에 대해서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여전히 매우 끔찍한 지표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지표가 2분기 경제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구멍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현재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했고요. 코메르츠방크의 전문가 역시 미국 경제는 2분기 역사적인 슬럼프를 경험을 했다라면서 셧다운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경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실시간 지표를 살펴보면 3분기 회복 모멘텀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이 되려면 2022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GDP 부진으로 인해서 현재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 부양책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대선 일정을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 일정은 단 한 차례도 연기된 적도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권한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단 외신의 분석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보편적인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가장 역사적으로 부정확하고 사기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이 선거를 연기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물음표 3개를 달았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음표 3개를 달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선을 연기하고 싶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이제 트위터로 표현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과거에 미국 대선은 이제 19세기 중반에 11월 첫째 주 월요일에 대선을 치른다는 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이것은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남북 전쟁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대선 연기는 없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과연 권한이 있을까? 의회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이 없고요. 의회에서 양당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 이 대선 연기가 가능할 텐데 민주당 쪽에서 동의를 해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연기에 대한 발언을 과연 왜 했을까요? 이 우편 투표에 대한 불만 때문인데 이 우편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을 받아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다음에 뭐 이걸 투표소에 직접 전달을 해주든 아니면 우편으로 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보내든 이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이 여러 가지 유색 인종들도 있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 등록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색 인종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이 우편 투표를 선호하고요. 공화당 측에서는 우편 투표를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우편 투표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확대돼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반발 심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움직임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들 저희가 몇 가지 살펴봤고요. 미국 현재 내용들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